안녕하세요. 느소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9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찾은 것에 대한 관심은 한동훈의 깐죽과 한동훈의 가벼운 만큼이나 높았지요. 그래서 아예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짓을 사과하지 않고선 만나주지 말아야 한다. 만났을 때 깐족되거나 하면 그 즉각 물리적인 응수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동안의 한동훈의 행태는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도했든 안 했든 결국 한동훈은 민주당 회의실의 백보드에 쓰여진 김건희 특검 대통령은 수용하라라는 글자 앞에 서게 되었고, 여야의 첫 만남, 윤석열 정권의 수장급이 이재명 대표와의 첫 만남이라는 상징적 사진이 되었으니 엄청난 홍보가 되었지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빵 터지게도 여야 단체 사진 촬영 중 한동훈의 까치발을 든 것 아니냐는 장면이 나왔지요. 이러니 아마도 백보드의 메시지는 신경도 안 쓴 듯합니다. 집에 돌아가서야 이불킥을 했을까요? 민주당의 조명인지 카메라 조명인지 이런 사진이 나온 것도 빵 터지지요? 땄네, 따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진짜 홍수는 따로 있습니다. 한동훈의 민주당 방문이 예정되었던 29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요즘 생각해보면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소수 야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집권 야당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이런저런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또 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을 설득해서 어떻게 반발짝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하는 일들을 야당이 반대하거나 또는 다른 의견을 내기 때문에 보통 야당에 대해서 발목 잡기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래서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발목 잡기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여당이 야당 발목 잡는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당이 하자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여당이 하는 일이 야당 하는 일 반대하고 퇴장하고 거부하고, 대체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하자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협치, 그런 건 아예 마인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니 내년에는 생각을 좀 바꿔 가지고 국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설득해서 함께 갈지를 고민하십시오. 우리도 집권 여당에 하고자 하는 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들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한동훈을 만나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간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러한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역시 일국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마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일종의 비상상태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가, 우리 국민에게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민생을 챙기는 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개척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일들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뭐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장관이 임식 때 하신 말씀이시라고 해요.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 또 서민들 중에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소망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그 소망, 정말 얼마나 절절한 소망 상황이겠습니까? 그 소망 사항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뭐 크게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전세 사기 특별법 문제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금, 전 재산 다 날리고 어쩌면 빚지어서 조달한 그 정말 그 소중한 전세자금 다 잃게 돼서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상황일지도 혹시 모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현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구제해주고 일부나마 또 후에 이제 구상하는 그 방식들에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일국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위트를 가볍게 날려주었으나 실제 하고자 하는 말은 정치를 시작했으면 민생과 나라를 위한 일을 제대로 해라. 서민과 약자들을 위해 진짜 할 일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재명은 넘사벽인 것이다 이거지요. 김건희 특검을 막으러 특명을 받고 온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 대통령은 수용하라는 글자 앞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옆에서 까치발인 듯 연예인인 듯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지난 대통령실이 만한 유능하고 젊은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대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며 주장한 것이나 비대위원을 구성한 것을 보면 총선은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총선에 관심이 없다는 건 결국 국민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한동훈을 또 박살내는 송영길이 있지요.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 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치주의는 법률의 양면적 구속력이 핵심 요소다. 즉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에게도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가 그것이다. 조조가 통탁의 잔당 장제의 조카 장수를 진압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초여름 보리밭을 지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 농민들의 보리밭을 짓밟은 군사는 목을 베겠다고 포고령을 내렸다. 그런데 조조의 말이 밭 가운데 비둘기가 갑자기 날아오르자 이에 놀라 밭에 뛰어들어 보리밭을 밟게 되었다. 조조는 자신의 포고령을 스스로 위반했음을 자기 목을 치라고 행군주부를 불러 명하였다. 모든 군사 참모들이 만류하자 목 대신 자신의 상투를 잘라서 모범을 보였다. 봉건 군벌도 법을 집행하는 최소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렇게 하거늘 윤석열 한동훈 정권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코바나 콘텐츠 관계자 국정농단 의혹과 크리스천 디오르 명품백 수수 사건을 보고 전혀 수사도 안 하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표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 관련 사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상충 방지, 기피, 회피, 채척 제도의 법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 자격을 포기하고 한낱 범죄 피의자의 남편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 70%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부속실 대변인을 자임하는 것이라 본다. 저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이렇게 전당대회 내부 사건을 가지고 8개월간 검찰력을 집중 투입해온 것의 10분의 1이라도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에 투입하기를 촉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한동훈에게 삼국지로 박살냈지요. 이번 쌍특검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윤석열 정권을 몰락시키게 됐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고 이후 국힘의 공천으로 인한 파장이 재의결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반면 탄핵을 수용하면 김영민 의원이 설명해준 바 도이치모터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최근 디올백 뇌물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더 빵 터지는 건 이런 외통수에 한동훈 카드를 미리 썼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권 몰락의 공포심이 압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의 총집결로 마지막까지 끝장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